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아무것도 사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예금이자 연 3%, 적금이자 연 4%, 물가 상승률이 연 4%를 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사실 매년 돈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투자를 한다고 해서 주식을 산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잘못 사면 원금의 절반이 날아가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입니다. 안 해도 손해, 잘못해도 손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딱 끝까지 보세요. 1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잃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진짜 방법을 공개합니다. 전문가들이 개인 고객한테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황금 비율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보시면 구체적인 종목명과 비중까지 모두 공개됩니다. 오늘 영상 저장해두세요.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100만 원이 생겼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였나요? 이걸로 어떤 주식 사지? 아니면 어떤 코인이 오를까? 였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게 함정입니다. 100만 원으로 대박을 노리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리스크가 가장 높은 게임에 뛰어든 겁니다. 왜냐고요? 소액 투자일수록 심리적 압박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종목 하나가 30%가 빠져도 버팁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일부니까요. 그런데 100만 원이 전부인 사람은 20%만 나도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30%가 되면 밤잠은 못 잡니다. 결국 최악의 타이밍에 손절을 선택하고 그게 진짜 손실로 확정되는 거죠. 100만 원으로 대박을 노리는 건 카지노에서 전 재산을 룰렛 한 판에 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액일수록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게 역설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100만 원은 5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은 0원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급등주 추천 영상을 보고 투자했다가 원금이 70%를 날린 사례. 주변에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보수적인 투자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개별 종목을 피하라는 건데 그게 왜 그런지 다음 장에서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왜 개별 종목을 잘 안 추천할까요? 정보가 없어서? 아니요. 오히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개별 종목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실적, 내부 이슈, 산업 트렌드, 환율, 금리, 심지어 오너 리스크까지.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개인 투자자의 약 70에서 80%가 장기적으로 손실을 기록한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관과 외국인은 정보가 빠르고 자금력이 크고 알고리즘까지 씁니다. 개인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개별 종목 단타로 돈을 버는 건 마라톤을 운동화 대신 슬리퍼를 신고 뛰는 것과 같습니다. 못 이기는 게 당연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시스템입니다. 나 대신 수백, 수천 개의 종목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구조. 바로 ETF가 그 답입니다.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한 종목이 망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백 개의 ETF 중에서 소액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조합은 뭘까요?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이 막에서는 90%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는 자산 배분 전략을 공개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산은 VOO와 QQQ입니다. 두 개 다 미국 ETF인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VOO는 S&P 500 지수를 추종합니다. S&P 500은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을 담은 지수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기업들이죠. 지난 50년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5% 수준입니다. 적금 이자와 비교하면 말 그대로 게임이 다릅니다.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합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변동성이 VOO보다 좀 더 크지만 그만큼 상승폭도 큽니다. 2010년대 이후 기술 산업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QQQ의 성과는 S&P 500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VOO가 안정적인 성장이라면 QQQ는 공격적인 성장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담으면 균형이 잡힙니다. 즉, 여러분이 VOO와 QQQ를 사는 순간
여러분은 미국의 상위 기업 수백 개에 동시에 투자하는 겁니다. 한 종목이 망해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합니다. 이것이 ETF의 핵심 매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주가가 오르는 것만이 수익일까요? 아닙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동안에도 꼬박꼬박 내 통장으로 현금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소개합니다. SCHD 처음 들어보셨나요? 국내에서도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배당주 ETF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상품입니다. 미국의 우량 배당주들만 엄선해서 담은 ETF입니다. SCHD의 매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 배당 수익률이 약 3에서 3.5% 수준으로 안정적입니다. 100만원 투자 시 매년 3만원에서 3만 5천원 정도가 배당금으로 들어옵니다. 100만원이 10배가 되면 매년 30에서 35만원이 통장에 꽂히는 구조입니다. 둘째, 배당금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단순히 지금의 배당만 받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배당을 받게 됩니다. SCHD는 하락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주가가 내려가도 배당이 나오면 멘탈이 버텨집니다. 그 차이가 결국 수익률을 가릅니다. 소액 투자자에게 배당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배당금이 재투자되면서 복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10년 뒤, 20년 뒤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배당 재투자는 소액 투자자가 시간을 무기로 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미국 시장이 불안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발딛고 있는 국내 시장도 함께 담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ETF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원달러 환율 리스크가 생깁니다. 달러가 강세일 땐 유리하지만 달러가 약세한 구간에서는 수익률이 환차손으로 깎입니다. 그래서 국내 자산을 일부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덱스 200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대표 ETF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상위 200개 기업에 한 번에 투자하는 효과를 냅니다. 국내 증권 앱에서 쉽게 매수할 수 있고 거래 수수료도 낮은 편입니다. 코덱스 200은 국장은 답이 없다는 말을 반박하는 상품입니다. 개별 종목이 문제인 것이지 지수는 다릅니다. 물론 코스피가 미국 S&P 500만큼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환율 해지 측면과 국내 경제 회복 시 수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비중으로 담아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효합니다. 자, 이제 주식 자산은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다. VOO, QQQ, SCHD, 코덱스 200. 그런데 이걸로 끝이면 사실 반쪽짜리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식이 흔들릴 때 내 자산을 지켜줄 방패가 없습니다. 다음 막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한 달 만에 30에서 40% 폭락했죠. 그때 TLT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게 채권의 힘입니다. TLT는 미국 장기 국채 ETF입니다. 만기 20년 이상의 미국 국채에 투자합니다. 주식과 채권은 상관관계가 낮거나 역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버텨주고 채권이 떨어질 때 주식이 올라주는 구조. 이걸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주식이 100이면 채권이 0이어야 할까요? 그 반대입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채권이 없다는 건 안전벨트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TLT는 금리 하락 국면에서 강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에 발행된 고금리 채권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금리 사이클이 정점을 지나 하락 국면으로 접어드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TLT는 향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채권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금리가 급등하면 TLT 가격은 하락합니다. 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일부 비중으로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제한적입니다. 이제 모든 재료가 갖춰졌습니다. VOO, QQQ, SCHD, 코덱스 200, TLT. 그럼 이 5가지를 100만원으로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드디어 황금 비율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100만원을 5가지 ETF에 어떻게 배분할지 구체적인 비율을 공개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VOO 30, QQQ, SCHD, TLT 각각 20, 마지막으로 코덱스 200, 10. 이 비율의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VOO 30%는 포트폴리오의 핵심 성장 엔진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미국 대형주 지수 추종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비중을 가져갑니다. QQQ20은 기술주 비중을 추가해 성장성을 높입니다. SCHD20은 배당 수익으로 하락장에서 심리적 안전망을 만들어줍니다. TLT20은 주식 자산이 흔들릴 때 방어막이 됩니다. 주식 70, 채권 20의 구조는 소위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핵심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코덱스 210%는 환율 리스크 분산과 국내 시장 익스포처를 위한 최소 비중입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소액 투자의 정석입니다. 물론 이 비율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나이, 투자 목적, 리스크 성향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30대 이하라면 QQQ 비중을 늘리고 TLT를 줄일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이라면 TLT와 SCHD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비율도 알았고 종목도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실행.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마지막 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수많은 분들 중에 이 포트폴리오보다 더 잘 분석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각 ETF의 10년 수익률을 엑셀로 정리하고 섹터별 비중까지 계산했죠. 그런데 그분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다음 달에 시작해야지, 조금만 더 공부하고. 이 말들을 반복하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납니다. 그 사이 시장은 20%가 올라 있고 여러분은 여전히 예금 통장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손실은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 가장 후회하는 투자가 뭔지 아세요? 사지 않은 것들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왜 안 샀지?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 여러분도 한두 개는 있을 겁니다. 그 후회를 10년 뒤에도 반복하지 않으려면 오늘이 최선의 타이밍입니다. 오늘 당장 한 주라도 사세요. VOO 한 주, 아니면 SCHD 한 주.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됩니다. 한 주가 10주가 되고 10주가 100주가 되는 과정이 자산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는 한 번 사고 끝이 아닙니다. 매달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오늘 공개한 비율대로 조금씩 더 사면 됩니다. 이걸 장기 적립식 투자라고 합니다. 주가가 높을 때도 낮을 때도 꾸준히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방법입니다. 부자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자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분석만 하는 사람은 항상 제자리입니다. 실행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딱 한 주, 지금 바로 매수 버튼을 눌러보세요.